종가 공략주 종목 하나 더 받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 연결할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종가 공략주로 2차 전지 관련주 가져오셨네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건 거죠? 예. 2차 전지 관련주인 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신소재를 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사의 경우에는 기능성 필름, 그러니까 이형 필름, 점착 필름, 인슐레이션 필름과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토너, 토너용 자성체 등을 제조, 판매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이전 GS그룹 계열 회사이기도 하였고 삼성전자, 삼성 SDI 등의 기업들과도 연계점을 보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동사의 경우에는 MLCC 관련 기업으로서 2차 전지와 연관된 점이 있는데요. 이 동사를 주목해볼 만한 점은 2차 전지 생산 증가 등의 개선 기대감이 보여진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주 매출이 수출과 연관된 동사인 만큼 주력 제품 토너 및 LCO가 수출 부진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던 점이 있었으나 작년 중국과의 합작 법인 설립으로 전기차 및 중대형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점과 이전 MLCC 수요 감소를 보인 점이 점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 가동률 또한 증가되어지는 점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주력 사업인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소재를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주로 사용하는 LCO 계열 양극 활물질에서 EV,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및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사용되는 중대형 배터리 소재인 하이니켈계 양극 활물질로 품목을 교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데다가 NCM, 하이니켈계 양극 활물질의 원료인 전구체 사업에 대한 진행성이 점차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국내 유일의 수직 계열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는 동사를 좀 더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점은 장기간 동안 진행된 조정 흐름들이 반등 기점을 맞이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일단 주봉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봤을 때 이때죠. 작년 18년도 9월경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28,800원대까지 상승했던 동사의 주가는 이후 조정 흐름을 좀 어느 정도 보여지면서 지수적으로 내렸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일단 차트상에는 26,061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주가, 현재 말씀드린 주가가 다른 점은 이 권리락 등의 수정 주가가 반영된 점이 있기 때문에 차트상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지는 점이 있고 설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점이 있다 보니 이건 좀 참고해 두시고요. 다시 설명을 좀 이어가자면은 작년 11월경에 반등 기점을 좀 맞이하는 점이 있죠. 이때 반등 기점을 맞이하면서 다시 위로 올려주려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경 6,750원대에 터치를 하면서 반등 기점을 맞이하는데요.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때가 6,750원대였고 반등 기점 맞이하면서 지금 이제 12,000원대 위로 살짝 올라와줬던 윗꼬리 흐름들을 좀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승 흐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좀 더 보일 수 있겠고 지금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기관의 매수세가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게 빨갛게 보여지는 점이 최근에는 약 11거래 정도 매수 흐름이 좀 보여진 점이 있고 꾸준한 수급들이 들어와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추가적으로 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의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동사의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점과 그리고 수급들의 어느 정도 반등 기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빨간색 이 300일 장기 이평 300일선이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이라고 좀 보일 수 있겠고요. 이때 이 12,000원대 위쪽으로 확실하게 올라섰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목표가는 13,5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대를 보시면서 대응 시점을 차분하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코스모 신소재 점검해봤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고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오늘 시장입니다. 양 시장 모두 1%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기분 좋게 출발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거래소는 기관의 매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또 IT 투톱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지수의 탄력도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 모두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더욱더 지수의 흐름이 반락이 되는 모습 그리고 하락까지 반전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수요일의 마감가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가 오늘 그래도 60일선은 지지를 해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36%의 오름세고요. 2165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며 그래도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이 하루 만에 반락이 되면서 거래를 결국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니네요. 방금 들어서 다시 상승으로 반전되며 거래 마쳤습니다. 강보합권 정도고요. 661.32포인트 나타내면서 겨우겨우 빨간불 다시금 들어오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남아있다 보니까 환시장에도 경계감이 서려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상승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고요. 오늘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4원 정도 오르면서 1191원 30전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원화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1190원 선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중국 지수가 탄력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2800선까지 하루 만에 다시금 회복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1% 넘는 탄력 보이면서 281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는 강보합권 정도고요. 일본도 탄력 좋습니다. 1%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이틀 연속 오름세 보이며 마감 짓습니다. 조금 전 23,319엔대 나타내면서 일본 지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찾아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오후 들어선 다시 탄력 끌어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음봉으로 전환된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입니다. LG화학도 외국인들의 수급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음봉으로 전환된 점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역시 힘이 없는 채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물산도 약보합권 정도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진 점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도 3거래일 만에 반등 주면서 거래 마쳤네요. 1% 가까운 오름세 55,900원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고 전반적으로 컨텐츠 쪽으로는 좀 보합권의 등락을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CJENM 오후장 들어서 좀 탄력 많이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KMW 약보합권 정도, 메디토스와 휴젤은 각각 2%씩 내림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지 모두 좀 기대치를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7% 급락, 아모레지도 7.4%까지 내림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실적 발표한 후에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장중에 점검이 됐었고요. 밑으로 보시면 KG 이니시스, 미스터블루, 오섬 첨단 소재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발표한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블루는 이미 실적의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장중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는 모습 보였고요. 3.5%까지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2.1% 오름세 하지만 장중에 상승분은 모두 반납을 하면서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릭스미스인데요. 오늘 미국에서 한 학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헬릭스미스가 엔젠시스의 임상 성과를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사측이 호평을 받았다라고 밝혔지만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5.3%까지 내림세를 보이면서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하고요.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나이백도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가는 하지만 4.1%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나이백이 임상 1상이 승인됐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임상이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지만 역시 기관 외국인 모두 팔아내고 있습니다. 파란불 들어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신라제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다시금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혀지면서 오늘 장중 10% 넘는 급락 나왔습니다. 8.7% 내림세 보이면서 12,450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신라젠이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제약 바이오주들 모두 강하게 파란불을 켜면서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를 한번 점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세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2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국내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도 백신을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밝혀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주들이 다시금 탄력이 붙고 있다라는 점이 점검되고 있습니다. 국제약품 같은 관련주들도 다시금 강하게 장대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손소독제 쪽으로 보시면 오가닉 코스메틱이 2자릿수 급등세 나타내면서 장대 양봉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손소독제 쪽으로는 에탄올 관련주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 에탄올 같은 종목들 8.3%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역시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UNI 같은 종목들 2자릿수 급등세, 랩지노믹스 12%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은 치료제 관련주가 매기가 강하게 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가득 채워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8,55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나노메닉스는 중국의 공기 정화기를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밝혀지면서 계약 소식 들려왔습니다. 2.2% 오름세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특히 좀 특징적인 게 중국 기업들,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인터넷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윙이푸드가 8.4% 급등, 헝시영그룹, 컬러레이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시세가 다시 붙고 있다라는 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테마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치 테마주인데요. 윤석열 테마주 여전히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 사이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데요. 그동안 잘 가고 있던 모베이스전자, 서현 같은 종목들은 강하게 반락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덕성 본주와 덕성 우선주가 윤석열 테마주로 꼽혀지면서 잘 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덕성 우선주가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덕성도 8%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테마주입니다. UST라는 종목도 2자릿수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도 테마주 중에서 홍정욱 테마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정욱 전 의원이 종로에 출마설을 돌면서 강하게 탄력을 붙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홍정욱 테마주 5개가 모두 다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KN은 장중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고려산업도 2자릿수 급등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한국프렌즈, 벽산, 디지털, 조선 같은 홍정욱 전 의원의 테마주라고 꼽히는 종목들이 모두 다 강하게 매기가 붙고 있다라는 점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특징주는 아닌데요.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섹터를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영화 기생충 관련주인데요.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2월 9일 일요일입니다. 미국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미국 언론이 한국의 영화 기생충이 여기서 작품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으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손 ENA 3.8%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바른손, 다넬 같은 종목들 앞으로 영화 기생충이 수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시세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그리고 미래 보는 특징주까지 정리해드렸고요. 국내 증시 수급 상황까지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5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1조 가까이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개인도 외국인 동반해서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시죠. 이틀 연속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비슷한 물량은 개인이 사들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